얼마 전 공군에서 일어난 F-35 사고로 동체 착륙에 소동이 벌어진 지 얼마 지나지 않아 F-35의 또 다른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것도 경제안보에 지정학적 의미가 큰 남중국해에서 벌어졌는데요. 바로 직전 사고로부터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아서 생긴 사고라 주변국들의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됩니다. 미국 태평양 함대는 24일 성명을 통해 미국 F-35 전투기 조종사가 남중국해에 있는 USS 칼 빈슨 항공모함 갑판에 추락해 7명이 부상당했다고 밝혔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CNN 등에 따르면 조종사는 충돌이 발생했을 때 필사적인 비행 작업을 수행 중이었습니다. 그들은 안전하게 탈출했고 군용 헬리콥터에 의해 회수됐다고 미 태평양 함대는 전했고 조종사 상태도 현재 안정적이라고 합니다. 미 태평양 함대는 또 다른 6명의 경우 항공모함 갑판에서 부상당했다며 3명은 안정적 상태로 필리핀 마닐라 의료시설로 보내졌다고 밝혔으며 나머지 3명은 항모에서 치료를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미 태평양 함대는 성명에서 기내 작은 사고가 원인이라고 밝히면서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번 충돌은 항공모함에서 작전을 수행하기 위해 설계된 미 일군의 단발 스텔스 전투기의 변형인 F-35C의 첫 사고입니다. F-35 버전은 일본, 한국, 영국, 호주, 이탈리아, 노르웨이, 네덜란드, 이스라엘을 포함한 미 동맹국 및 파트너들도 운용하고 있으며 현재 더 많은 국가에서 해당 버전의 전투기를 주문한 상태입니다. 전투기 제조업체 로키드 마틴은 F-35 변형 전투기에 대해 항공모함에서 이 착륙을 처리할 수 있는 보다 견고한 착륙 장치, 분비는 비행갑판에 맞도록 접히는 날개, 더 큰 날개, 약간 더 큰 탑재량 및 약간 더 긴 작동 범위를 특징으로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니컬러스 링고 미 7함대 대변인은 CNN의 칼빈스노 사고와 관련된 F-35C 항공기 수습 작전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중국 측이 당연히 F-35C를 보고 싶어 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인데요. 왜냐하면 F-35C는 첨단 컴퓨터 장비의 총알이기 때문입니다. 미국 내부에서는 중국보다 먼저 찾아야 된다는 입장인데 현재 중국에서는 관심이 없다고 일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F-35의 사고가 계속되며 그 성능마저 의심받고 있는 가운데 앞선 사고였던 한국의 동체 착륙과 관련된 사고 원인의 조사가 진행 중인데요. 미국은 이 사고 원인에 대해 석연치 않은 이유를 들어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지난 4일 랜딩 기어 이상으로 동체 착륙한 공군 최신 F-35A 스텔스 전투기가 당시 좌측 엔진 흡입구 쪽에 조류 충돌이 있었던 것으로 한미 공동조사 결과 확인됐다고 공군이 14일 밝혔습니다. 이 조류 충돌이 F-35A 항공 전 자기통 및 랜딩 기어 미작동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선 내달 초 미국 전문조사단 입국 뒤 한미가 함께 정밀 조사할 예정이라고 알려졌습니다. 정부의 한 소식통은 독수리과로 보이는 큰 새가 충돌한 것 같다고 전했다. 버드 스트라이크란 조류가 항공기에 엔진으로 빨려 들어가 엔진 날개를 희게 하는 등 고장을 일으키는 현상을 말합니다. 그런데 사고 이후로 버드 스트라이크가 제기되자 파장이 일기 시작한 건데요. 이 사고의 문제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동체 착륙 사고는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국회에 출석한 신옥철 공군 참모차장의 설명은 충격적이었는데요. 쿵하는 소리가 들려 기체를 점검해보니 엔진과 조종관만 정상이었고 모든 장비가 작동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최첨단 소프트웨어의 산물인 스텔스 전투기가 항법 장비와 전투 장비의 기능을 모두 상실하고 민간 항공기보다 못한 비행물체로 전락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시 통신 장비까지 먹통이 됐지만 다행히 백업 장비를 동원해 통신은 이뤄졌다고 했습니다. 쿵하는 소리가 외부 충격 때문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는데요. 외부 충격이라면 새일 가능성이 가장 높은데 새 한 마리의 충격으로 모든 장비가 먹통이 된다면 이 비행기는 어디에도 쓸모없는 비행기가 되는 것입니다. 특히 F-35는 결함 논란이 끊임없이 이어져 온 기체입니다. 지난해 공개된 미 회계감사국의 보고에 따르면 2020년 11월까지 보고된 F-35 전체 기종의 결함은 872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결함은 심지어 불과 2년 동안 발생한 결함입니다. 하지만 이번 사례처럼 항전 장비가 모두 작동을 하지 않는 경우는 처음이었습니다. 따라서 가장 심각한 결함 사례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결과적으로는 우리 공군의 엄청난 정확한 대처로 큰 사고는 없었지만 이의 문제는 미국의 후속 조치였습니다. F-35는 도입 이후에도 결함이나 수리 요인이 발생하면 한국 내에서 수리가 불가능할 뿐더러 기밀 유지를 이유로 수리 과정을 공개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F-35를 두고 한국 전투기인지 미국 전투기인지 모를 지경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였습니다. 한미 양국은 사고 원인 조사를 합동으로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미국 측 조사단이 코로나19를 이유로 한 달 뒤에나 입국하겠다고 통보한 것이죠. 사고기는 그 기간 동안 봉인되고 다른 F-35 전투기들도 모두 발이 묶였습니다. 이는 한 달간 엄청난 전력 공백까지 생긴 것입니다. 항전 장비가 모두 셧다운되는 치명적인 결함이 알려지는 것을 차단하고 그 기간 동안 대책 마련을 위한 시간을 벌기 위한 전략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것이죠. 한편 F-35를 만든 로키드 마틴사의 F-16도 얼마 전 사고가 있었습니다. 대만에 최근 개량된 F-16V 전투기 중 한 대가 바다에 추락했습니다. 대만 매체들과 해외 매체들은 현재 헬기와 함정이 조종사를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현재 동기종에 대한 훈련은 중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지 매체들에 따르면 단좌형 F-16V 전투기는 1월 12일 오후 3시 26분에 대만 서부 자이 공군기지에서 서쪽으로 약 14.5마일 떨어진 둥시 앞바다에 추락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잡음이 끊이지 않는데 로키드 마틴사의 갑질은 계속되고 있는데요. 미국 국방부가 최신의 스텔스 전투기 F-35 성능 유지를 위해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꾀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된 사전 점검을 거치지 않은 채 기체에 적용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27일 보도했습니다. 통신은 미 국방부 연간 보고서를 인용, 국방부 자체 감사 결과 해당 기체의 새로운 소프트웨어에서 통신 내비게이션 사이버 보안, 목표물 겨냥 기능 등이 결점을 지적받았다고 전했습니다. 미 군수업체 로키드 마틴이 개발한 F-35 전투기는 컴퓨터 코드 800만 개 이상이 내장된 최첨단 기체이지만 소프트웨어 결함으로도 논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미 국방부 F-35 프로그램 사무국은 최상의 전투기 성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F-35 소프트웨어 코드를 조금씩 개량해 출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소프트웨어를 업그레이드해 블록 4 버전으로 개량, 연산 능력과 메모리 용량을 높이고 AIM-9X 블록 2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 B-61 핵탄두 등을 탑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목표였습니다. 미 회계감사원에 따르면 블록 4 업그레이드 비용은 최대 144억 달러 약 17조 3천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그러나 미 국방부 작전시험평가국은 F-35 사무국이 애초 블록 -4를 민간의 애자일 소프트웨어 개념의 업그레이드를 구상했지만 기존에 제시했던 지침을 따르지 않았고 기본 일정 계획에 포함된 성능을 일관되게 구현하는 데에도 계속해서 실패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작전시험평가국은 또 소프트웨어 성능 개선 프로그램의 예산 지원이 충분치 않았던 탓에 결함 점검 작업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아랍에미리트 연합은 지난달 14일 미국의 최신의 전투기 F-35 구매와 관련한 협상을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이 F-35 전투기 판매 조건으로 내세우고 있는 각종 조항들이 UAE의 주권을 침해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미국의 중동 지역 주요 동맹국인 UAE가 미국과의 마찰을 공개적으로 드러낸 것은 이례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데요. 양국 간 불협화음은 UAE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 UAE의 예멘 내전 개입에 대한 미국의 불만과 이에 대한 UAE의 반발이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AFP 통신은 이날 UAE 당국자가 UAE는 미국의 F-35 구매 협상을 중단할 것으로 통보했다면서 기술적 요구, 주권적 운영 제한, 비용 편익 분석 등에 따라 재평가에 도달했다고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비록 UAE는 동체 사고로 인한 협상 중단은 아니지만 최대 고객 중 하나인 UAE의 이탈은 로키드 마틴사의 엄청난 손실일 것입니다. 한편 F-35는 현재 미군 내에서도 25톤의 골칫거리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군 관계자들은 F-35 문제를 해결하려면 새로운 전투기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전 공군 프로그램 관리자인 댄 워드는 F-35는 더 이상 저가의 경량 전투기가 아니다라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찰스 브라운 공군 참모총장은 F-35를 페라리와 같다고 말하며 페라리를 매일 운전하지 않고 일요일에만 운전한다. F-35는 하이엔드 전투기이며 로우엔드 전투에 사용하지 않고 싶다. 우리는 F-35를 얼마나 사용하는지 조정하고 싶다라고 말했습니다. 브라운 참모총장의 이와 같은 생각은 F-35 계획이 실패했다는 것을 암묵적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1990년대에 시작된 F-35 프로그램은 미 공군, 해군, 해병대의 전투기들을 모두 하나로 대체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공군과 로키드 마틴은 F-35 본래 개념의 실패를 잉태시켰습니다. 그들은 F-35에 너무 많은 것을 집어넣고 싶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지상기지 작전용 소형 날개 버전, 해군용 대형 날개 버전, 해병대용 수직 이착륙용이 있습니다.
복잡성은 비용을 증가시키며 비용 증가는 시간을 지체시키고 지체된 시간 동안에 개발자들은 또 다른 복잡한 것을 집어넣고 다시 비용이 상승하는 악순환이 되풀이되는 것이죠. 이러한 F-35의 계속되는 문제점에 현재 각국에서는 한국의 KF-21과 T-50을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